안녕하십니까. 토우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카페에 5월달에 해야 할 업무를 적어놨기 때문에 이 영상 올려드리려고 준비해 보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3월달만큼 일이 많진 않고요. 5월달, 4월달 이건 통상적인 업무만 하는데 이번에는 좀 바뀐 사항들이 있어서 그리고 주의할 사항이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언급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달 똑같이 하는 것들은 있어요. 이게 10월달에 나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납부와 4대 보험료 자동이체입니다. 이거는 매달 똑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리사무소에 중도퇴사자, 입사자 있으면 취득 변경 신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는 건 똑같고 생활 폐기물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가 있으면 근로내연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되고요.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 즉 3.3%의 거주자의 사업소득 뗀 근로자가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근로내역 지급 명세서를 신고를 매달 하셔야 됩니다. 요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도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여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납부에 우리가 4월 14일 날 법이 하나 바뀐 게 있죠. 퇴직소득 우리가 근로자한테 퇴직급여를 줄 때 크게 연금으로 지급했던 거는 DC형하고 DB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퇴충으로 설정한 게 있었죠. 이거는 관리소에서 통장에 그대로 관리소 통장에 갖고 있었다가 유보했다가 근로자가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지급하는 거고 DC형하고 DB형은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우리가 그것들을 운영을 하는 건데 DB형은 사업자가 책임지고 여기다 돈을 넣는 거고 DC형은 근로자의 통장에 꽂아두면 근로자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의 주체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로자가 운영하는 건 마이너스가 나도 이 사람 책임이고 사업자가 운영하는 건 마이너스 나면 사업자 책임이기 때문에 근로자한테는 손해 나는 게 없어요. 손해가 나는 게 없고 여기는 손해가 날 수 있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얘가 더 사업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나면 맥과된다는 그 부담감과 두 번째는 또 처리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얘는 원천징수도 신고해야 되니까 번거로워서 실무적으로 격리분들이 얘는 잘 안 하세요. 주로 DC형을 많이 하죠. 왜냐면 비용만 발생시키면 그 후의 일은 금융회사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도 얘는 연금계좌라고 해서 A20일로 끝나요. 근데 얘하고 얘는 우리가 신고를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그전에는 퇴직급여, 중도퇴사 신고하고 퇴직소득에 그 외로 하는 걸로 끝났었는데 이제는 이게 법이 바뀌어서 IRP 계좌로 넣는 걸로 바뀌었죠. IRP 계좌로 넣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고를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거죠. DB형하고 같이. 왜냐하면 DC, DB가 기존에 이 DC형이나 DB형이나 IRP 계좌로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다렸다 영상을 찍으려고 조금 보고 있는 게 홍진 프로그램에서 얘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걔를 출력해서 그걸 검토하고 홈택스를 신고하는 것까지 제가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업데이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4월 말 늦어도 5월 1일까지 기다려 봤다가 홍진에서 업데이트가 안 되면 그냥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와 홈택스 신고하는 거를 교차 편집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얘는 이번 달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하실 때 급여 부분만 잘 해놓으셨고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걸로 우리 그때 같이 작업을 해봅시다. 지금 미리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해야 되니까 어차피 홈택스로 저희가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하자. 그래서 아직은 좀 기다려 보십시다.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업데이트 되면 그걸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중도 퇴사자, 입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대 보험, 요거는 잘못 나왔어요. 보수 월액이 아니라 그 취득 상실 신고죠. 취득하고 상실 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중도 입사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자이면 4대 보험 취득 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시는 게 업무 처리가 더 빠르겠죠. 그리고 얘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매달 하던 거 하시면 되고요.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확인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그리고 거주자의 사업소득,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 휘트니스 트레이너죠. 3.3%. 이거 3.3% 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얘는 그 소득공제 15% 빼고 과세표준 6%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세액공제 한 번 더 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언제 또 지급명세서가 있어요. 얘 신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있으면 지급명세서 신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번에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얘죠. 신경 써야 될 거 얘하고요. 퇴직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신경은 5월 달에 좀 바뀐 양식으로 5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 요거 신경 쓰시고, 포인트는 얘예요. 그 다음 또 다른 포인트는 얘입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감단직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날은, 원래는 감단직은 원래 휴일 근로수당이 없죠. 대신 근로자의 날은 그 근로자의 날 자체의 목적에 의해서 근로를 하신 분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얘만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5월 1일 날 쉬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격리주임님처럼 그날 근무하지 않는 분은 수당이 없고요. 원래 쉬는 거니까. 대신 그날 근무하시는 걸로 되는 감단직. 그날 일하고 그 다음날 쉬든 아니면 그 근로자 날 쉬고 그 다음날 일하든 둘 다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감단직은 일하고 안 하고가 이틀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교대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상임금하고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근무수당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통상임금의 150%, 즉 50% 가산한 것이 바로 시간의 수당으로 가죠. 여기는 통상임금이라지만 통상임금 시급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시급에 150% 가산한 게 시간의 근로수당, 얘가 시간 시급이죠. 한 달 지급으로 보지 마시고 통상임금은 시급에서 시작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통상은 시급으로부터 출발하고 평균임금은 1급에서 시급 1당에서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시평일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상시급에서 계산해서 150%를 더 붙인 금액이 시간의 수당이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수당 자체는 통상임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야간 수당이 그래서 포함되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통상임금 365일 이거는 이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다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40만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론보다 예시 드는 게 제일 빠르죠. 이해가. 그 다음에 월 근로시간이 이 사람의 월 근로시간이 240시간 그게 더 빠르겠네요. 월 근로시간이 240시간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시급은 월 소득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시급이 나오겠죠. 그러면 240만에서 240을 나누니까 이 사람 시급은 10,00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240이니까 대충 뭐 30일이라 하고 다른 조건이 있겠지만 240 간단하게 그냥 편하게 임의로 제가 8시간이 나왔네요. 일단 대충 계산한 거예요. 곱하기 하루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근로자의 날 수당은 8만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월 통상임금 나누기 월 근로 시간 나오면 시급이고요. 곱하기 하루에 근로하는 1근로시간을 곱해주시면 그 사람의 근로자의 날 수당이 되겠죠. 근데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시냐. 감단직은 여기다 할게요. 자리가 좁아서 감단직의 근로시간은 24시간 일하는데 대신 쉬게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 빼고요. 그리고 나누기 2 하면 하루치가 나오죠. 여기까지 1근로시간이에요. 1근로시간. 하루 근로하는 시간. 근데 우리가 한 달에 날수가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8일이 있는 데도 있어요. 2월달 같은 경우는 윤달이 있거나 그럼 또 날짜가 또 바뀌죠. 그래서 정확하게 수학은 바뀌지 않은 절대값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다 곱하기 365는 1년은 365일이 바뀌진 않죠. 얘는 절대값이에요. 365 그러면 1년이죠. 그러면 1년을 나누기 12달 해줘야 한 달 근로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식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월 통상임금에 월 근로시간 나누면 하루에 그 사람이 근로하는 시급이 나오고 시급 곱하기 1 근로시간 하면 그 사람의 수당이 나오겠죠. 1 근로시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4시간에서 휴게시간 빼고 나누기 2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단직은 하루 일하고 다음날 쉬기 때문에 이틀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일한 것 중에 휴게시간 뺀 거 나누기 2 하면 1일치가 나고요. 그리고 이 날짜에다가 365일 1년 7 곱한 다음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의 근로시간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조금만 더 참으시면 5월 지나고 즐거운 휴가 시간이 되게 오겠네요. 휴가 시간이래. 그 뭐지? 여름 휴가. 하여튼 조금만 더 버텨보시지요.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